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1월 27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은 인생의 때에 관한 명언들을 재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주말 지급 준비율을 25bp 인하해서 12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지난 주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온라인 매출액이 91억 2천만 불로서 작년보다 2.3%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인도가 내년 4월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다 인구 보유국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슈퍼 에이저스의 비결, 즉 노인이 돼도 좋은 두뇌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 인생 내내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언 주제는 인생의 때에 관한 것인데 지난 2월에 방송한 것을 오늘 재방송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China frees up $70 billion for banks to underpin slowing economy. CNBC 뉴스 보시죠.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금요일 지급 준비율을 25bp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평균 지준율이 7.8%가 되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경기 부양책입니다. 시행일자는 12월 5일부터이고요. 이로써 시중 유동성이 700억 달러 공급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조치는 올해 두 번째인데요. 지난 4월에 25bp 인하한 바이죠. 올해 들어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보다는 지준율 인하 정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하보다는 지준율 인하가 물가에 덜 자극적이고 그리고 예자 유출 우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외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거두는 거죠. 최근 들어 그 중국민은행 정책을 보면요. 기준금리 LPR은 석 달 연속 동결하였습니다. 지준율은 인하하고요. 한편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를 많이 하였습니다.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죠. 여기서 최근 중국 경제 동향을 한번 살펴보죠. 오른쪽 그래프는 최근 3년간 중국 경제의 분기 성장률 추이표인데요.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난 2분기에 1% 미만으로 놓았다가 3분기에는 3.9%가 됐는데 올해 연간 전체로는 3% 전망이 나오네요.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 5.5%를 크게 하야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악화로 경제 봉쇄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침체 그리고 서방의 견제로 해외 수요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경제 지표상으로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서 참고로 중국 경제 주요 지표를 한번 다시 살펴보죠. 달러 위엔 환율은 지난 주말 7.2인데요. 올해 들어 많이 내렸지만 최근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맴도네요. GDP 성장률은 2분기에 0.4%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3분기에는 3.9%로 조금 올랐었습니다. 실업률은 5.5%고요.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에는 조금 떨어져서 2.1%고요. 9월에는 2.8%까지 올랐었죠. 기준금리는 3.65%고요. 무역 수지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지난달에 850억 달러 흑자네요. GDP에 대한 정부 부채 비율은 작년 말 현재 71.5%인데요. 매년 올라가지만은 그래도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낮죠. 재정 적자 비율도 마이너스 3.1%로 서구 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낮죠. 오늘 첫 번째 단신, 지난 금요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액이 91억 2천만 불에 달했습니다. 작년보다 2.3% 증가했고요. 예상 1% 증가보다 좋은 실적입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인 요인은 소비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할인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한편 온라인 매출 중에 스마트폰을 통한 매출 비중이 거의 반인 48%에 달했습니다.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30% 오프라고 되어 있죠. 저렇게 대규모 할인을 하지 않으면은 잘 팔리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죠. 한편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 매출은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근거로는 금요일 매장 교통량이 감소했고 그리고 당일 또 비가 일부 지역에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 사이버 만데이라고 그러죠.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 첫 월요일이 사이버 만데이인데 이날 사이버 매출이 많아지는 거죠. 온라인 매출액이 많아지는 거죠. 현재 112억 불 정도 매출을 예상한다네요. 당초 예상보다 매출은 느는데 그러나 소매업자들은 대규모 할인으로 영업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단신은 인도가 내년 4월 14일경에 세계 최다 인구 보유국이 될 전망이라고 유엔 인구 통계국이 밝혔습니다. 인도는 작년 중에 인구가 3,300만 명이나 증가했는데요. 이런 추세로 가면 인도 인구가 내년 4월 14일에 14억 2,577만 5천 명이 된다는 겁니다. 1년에 3,300만 명 증가라니 대단하죠. 한편 중국은 수백 년간 세계 최다 인구 보유국이었는데요. 1750년 인구가 2억 2,5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넘었다고 합니다. 중국 인구수는 최근 답보 상태인데요. 2020년에 14억 1,200만 명인데 작년에는 14억 1,300만 명으로 인도가 3,300만 명 증가하는 데 비해서 중국 인구는 100만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세계 최다 인구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우선 인구가 많으면 인적 자본 확충,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경제 발전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이사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중국도 과거에 경제력보다는 인구수 덕분에 이사국이 되었는데 인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 압도적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를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인구수를 한번 살펴보죠.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이 14억 1,300만 명으로 1위고 인도가 13억 8천만 명 2위, 그리고 유로 에어리어가 3억 4,300만 명, 미국이 3억 3,200만 명,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억 7,300, 그리고 브라질이 2억 1,300, 러시아가 1억 4,600, 멕시코가 1억 2,600, 일본이 1억 2,500, 터키가 8,400, 그리고 독일이 8,300, 프랑스가 6,700만 명, 영국이 6,700만, 남아공에서 6천만, 이탈리가 5,900만, 한국이 5,174만 명, 그리고 쭉 내려와서 사우디가 3,400만 명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구수가 감소하는 나라들입니다. 재작년 말에 비해서 작년 말에 인구가 준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탈리, 그리고 한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슈퍼에이저스의 비결에 관한 소식들입니다. 신경과학자에 따르면 슈퍼에이저스의 의미는 80세 이상 노인으로서 좋은 두뇌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 반면에 젊은 나이에 두뇌가 일찍 퇴화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들과 비교가 된다고 하네요. 슈퍼에이저스가 되는 비결은 유전자가 아닌 습관적 행동이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그 제일 비결이 인생 내내 공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네요. 매일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두뇌를 은행 계좌와 같이 생각하라고 하네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내 세포에 예금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내 세포 간에 연결하는 속에서 우리 기억력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뇌에 예금을 많이 할수록 예금 일출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공부를 계속하면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방끈 긴 사람은 학력, 즉 학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방끈 긴 사람도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슈퍼에이저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이시 벌사.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공부가 두뇌 건강에 좋은가를 밝혔는데요.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배우는 과정이 도전적이고 매우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새학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는 그 과정이 매우 도전적이고 또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우리가 머리 좋은 데 필요하다는 소독구나 단어 적기, 낱말 맞추기 등은 인지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의 사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배우는 것에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뇌를 교차 훈련시키라고 하네요. 즉 정신적 공부와 신체적 공부를 혼합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두뇌의 다른 부분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뇌를 교차 훈련시키는 방법을 예시하였는데요. 첫째, 먼저 정신적 감흥을 주는 공부를 먼저 하고, 예를 들면 음악 듣기, 온라인 코र्스 참여 등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움직이면서 공부를 하라. 예를 들어서 새로운 스포츠를 한다든가 댄스를 한다든가 요가를 한다는 그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셋째로 사교적이 되라고 하네요. 친구 만나서 커피하고 식사를 하라는 거죠. 네, 오늘 색다른 소재 슈퍼 에이저스, 나이 들어서도 좋은 두뇌를 갖는 그런 습관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서 늙어서 좋은 두뇌를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는 FOMC 회의록 때문에 주가가 꽤 올랐죠. 여러 의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우는 거의 작년 주가 회복을 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6%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S&P 500는 여전히 마이너스 12.3% 하락한 상태고요. 특히 나스닥은 마이너스 26.6%나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죠. 지난주에 국채 수익률은 장기 2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또 더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고용 보고서죠. 금요일 날 나옵니다. PC 물가 지수도 목요일 날 나오고요. 실업수당 청구자 수, 그리고 제조 PMI 지수, 그리고 2분기 GDP 수정 발표가 나옵니다. 11월 중 고용은 20만 명 증가로 예상되는데요. 지난달에 26만 1,000명 증가보다 많이 줄어든 거죠. 금리 인상 압력이 좀 줄어들겠죠.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7%로 예상하네요. 그리고 수요일에 파월 의장이 스피치하는 등 연준 인사들의 스피치가 많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인생의 때에 관한 명언들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때에 관한 명언들은 지난 2월 초에 편집하였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이를 감안해서 들을 필요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